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의 강동석입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또 연준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의 조정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기관의 오늘은 마음을 돌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의 긍정적인 흐름은 여전합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이 2,500억 원 이상 현물을 샀고요. 또 대형주와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이렇게 파는 시장 속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에 대한 변동성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에서 환율 전쟁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14년 지켰는지, 코스닥은 7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는지 자세한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급등감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 여기에 중국 부동산 규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하방 경쟁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공세에 지수는 결국 2010선에서의 등락 거듭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7% 내림세 보이며 2015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2,56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개인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327억 원의 매수세 이어갔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2,69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보합권 언저리에서 제자리 걸음했는데요. 이후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성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결국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된 모습인데요. 0.24%의 내림세 보이며 524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기관 쪽에서 11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장중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1,08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7원 70전에 오름세 보이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155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약세 흐름,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오늘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10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한국전력과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7,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이 1.75%의 상승세 보이며 29만 1,000원에, 파라다이스는 약세 흐름, 서울반도체는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9,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과 GS홈쇼핑은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SFA는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며 58,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와 시젠이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오늘 철강주 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 1.75%의 내림세 보이며 36만 4,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약 역시 1%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큰 폭의 내림세인데요. 3.62%의 하락 흐름 보이며 37만 2,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타이어주 주가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 한국타이어의 경우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긴 한데요. 이 미쉐린 모멘텀의 동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호타이어가 5%대 강세 보이며 12,400원에, 넥센타이어가 7%대 급등세 보이며 14,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주가가 오늘 성장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세코닉스가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23,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MC넥스가 9%에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11,750원에 하이소닉 역시 4%의 강세 보이며 8,0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식품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이 2%대 내림세 보이며 3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롯데삼강 역시 2%대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사조회표가 2.53%의 하락 흐름 보이며 9,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CNK인터가 전일에 이어 오늘 이틀째 하한가로 장마쳤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CNK인터는 3,4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창파로스 살펴보겠습니다. 태창파로스가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무죄로 판결됐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였는데요. 5%대의 강세 보이며 927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LT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LT가 지난해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강보합권 지켜낸 모습인데요. 오늘 SL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 1,7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LT는 오늘 1,9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랠리를 잠깐 멈춘 조정 장세 보였습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7일 만에 조정 나왔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인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 오늘도 2,70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하방적 유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관의 매물 압력이 좀 강했지만, 그리고 중국 증시, 미국 증시 약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코스피 상승 기조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 메리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하방형성을 좀 더 높여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급락 이유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요? 네,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3.4%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중국 100대 도시 1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1% 상승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 1% 상승은 2011년 초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이런 가격 상승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어제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 시장 과열을 막을 단호한 방안을 촉구했고, 중국 국무원에서는 2013년 부동산 5대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올해 부동산 5개 기본 방향을 보면 부동산 투기성 구매에 대한 단호한 억제를 지속하고,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새로운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방안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회복 기조를 꺾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 경기는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오늘 시장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대만이 가권 지수,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수출주,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같이 수출주 경기민감주들의 약세가 제한적이었고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도 많았다는 점, 그리고 장중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꾸준히 매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반등 분위기에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전망을 듣고 싶은데요. 1차적으로 2010선이 단기 지지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2010선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단기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거래대금이 크게 실린 장대 양봉의 중간 지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50% 되돌림, 1월 고점이 50% 되돌림 수준, 61.8% 되돌림 수준을 넘어서면서 추세 전환을 위한 중요 분기점을 마련한 양봉이었다는 점에서 단기 지지선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고요. 당장은 연속 상승 부담,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 탄력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 흐름에서 보셨듯이 2010선의 지지력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언제든지 2050선을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이런 변동성 확대 과정을 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면 이 상단, 코스피 상단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세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점 감안해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제 발생한 장대 양봉,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한 2080에서 2100선까지도 한번 2080에서 2100선까지도 추가 상승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2050선 이후에는 펀드 매물대라든지 레버 카운트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2050선 이후에서는 좀 국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80에서 2100까지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경민 책임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확인해 볼 시간이죠. 오늘은 샘플러스 로드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분명한데요. 오늘장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죠. 기관에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오늘장 하락 마감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기관은 2010포인트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2020포인트 위에서는 어느 정도 바로 자문사형 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악성 매물이 지금은 투신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2020포인트도 뚫을 수 있지만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증시가 오늘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다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오늘 매수를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거는 아니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의 그중에서도 투신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던 날, 이 물량을 오늘 외국인이 받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펀드형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문형 매물이
지금 외국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손바뀜의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시면 좋겠고요. 자,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지금 대형주 쪽에 외국인의 매기세가 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업종에 몰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거의 몰표를 주고 있죠. 대부분의 물량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고 나머지 소수의 물량이 다른 업종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특이하게 매수를 했던 부분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듣기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투자자들을 심리를 자극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어느 정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게 좀 베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이끌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건 바로 기관의 매도세였죠. 기관은 IT를 비롯한 IT 부품에 대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어느 정도 IT 부품에 대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군은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갤럭시 S4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크루셜텍도 급등했습니다. 또 챙겨볼 만한 특징주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루셜텍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스 같이 오늘 갤럭시 S4의 터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한 가지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죽 장갑을 끼고 뭐 스마트폰을 만지면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하죠. 하지만 지금 강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크루셜텍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 감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힘입어 오늘 상승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크루셜텍을 오늘 호재로 가지고 왔던 부분, 특징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왔는 거는 바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계획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베트남에 12조 가량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크루셜텍도 베트남의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런 소식이 어느 정도 겹겹이 호재로 쌓이는 크루셜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에 지금 현재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신고가를 내거나 아니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셜텍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주가적인 매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 자체를 단단하게 잠그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한 번씩 돌파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하단의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고요. 한 번에 박스권을 돌파, 그리고 이번에도 돌파하는 모습은 우리가 11,000원대만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1분기의 실적적인 기대감 또한 지금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실적도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분기의 실적 악화 소식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스코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중국발 이슈가 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철강 업종 자체가 철강 가격도 인상이 되고 그런 호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냐라고 물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탈출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익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실적 자체가 지금 주가상에 어느 정도 루즈한 흐름이 조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외국인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져주는 모습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실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202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탤 수가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적인 대응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주가는 한 번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상승시키면서 다시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4분기에는 상당히 이익 개선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뭐 신발로 치면 우리나라 신발로 치면 나이키급이죠. 나이키급이다 보니까 자동차들도 뭐 신발을 많이 신다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의 실적이 그래도 선방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있었죠. 미쉐린이라는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이 1월달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조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빼고는 대부분 다 개선이 됐답니다. 그런 중국발 매출 시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2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유율 같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그리고 1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오늘 상승세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만 오늘 거래량이 너무 부족한 게 한 가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대신에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자리만큼 매수권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타이어뿐만 아니라 지금 금호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바닥권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좀 의미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핫토픽인 한국 타이어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수급에 이어서 특징주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성동경 대리님과 동양증권의 김주선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 세 가지 질문 똑같이 드렸습니다. 주식을 살까? 또 종목 선정 방법은 무엇을 살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네, 성동경 대리님은 수급은 재료를 우선한다,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분할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박근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의 접근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신규 상장주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선 테라젠 이텍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 먼저 성동경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수급은 재료를 우선한다, 매수하자.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수급은 재료를 우선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 이제 비춰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거래 대금이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장이 이제 2,000을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제 재료는 이제 수급을 우선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살까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증시가 2,000선을 회복됐습니다. 2,000 좀 전에 전문가님께서는 2,080에서 2,100까지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성동현 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2,000을 이제 돌파를 했다면은 이제 탄력으로 이제 2,05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본 모양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쌍고점 모양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여기서 양당 간의 이제 결론은 2,040에서 50 부근에서 난다고 보고 거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뭐 이제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신호가 이제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일단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던 기술 지표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60일하고 이제 120일 간격입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는 이 녹색과 파란색의 이 간격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크로스가 되지 않고 점차 벌려나가는 모습이고 이것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시는 게 밑에 이제 선이 있는 게 이제 200일 선인데요. 표시를 하자면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게 200일 선인데 이것이 지금 장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영업일수로 2월 28일 날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상향이 이제 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결국에는 장이 오히려 2,000을 위로 뚫고 가면서 그 영업일수가 좀 더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내일자로 보면은 지금 200일 전 종가가 1956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종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200일 선도 결국에는 우상향 턴이 확인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곧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기술 지표인 이 빨간색은 이제 20일 선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부로 약간 윗방향으로 머리를 틀었거든요. 이 20일 선이 한번 우상향으로 턴을 하게 되면 상승 기조가 짧으면 뭐 한 달, 길면 이제 3개월 가량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상승 폭을 확인하시고 장은 일단은 좀 좋은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좀 기술적 지표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본다면 지금 보시는 이 원들 처음에 지금 이 120선이 200일 선 위로 올라온 이 골든크로스 2013년 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30을 지지했던 이 구간들 1월 말에서 2월 초 그리고 1930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20일 위로 올라오는 이때 결국에 세 가지 측면에서 장은 신호를 주면서 장기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김지선 대리님은 지난주에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분할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선이 넘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매수 관점 사인을 주시는 건지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주일 단위는 좀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환율 부분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뱅가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제죠. 사실 하루죠. 하루 만에 네. 38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그 외국인 매수 현물에서 5,000억 그리고 선물에서도 계약수 5,000 계약 이상 유의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제 우리 성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급이 저는 여전히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확실히 그 이 추세를 다시 턴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을 빨리 바꾸는 걸 수도 있지만은 네. 제가 그 외국인 움직임이 확실히 너무나 그 크게 지금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 스탠스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코스피는 디커플링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뭐 해외 주요 증시가 신고점을 뚫으면서 가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중인데 코스피가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과정에 이제 진입을 좀 빨리 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제가 좀 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환율 때문에 다시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엔화가 약세 지금 계속 되면서 코스피가 못 갔던 부분인데 일본 정부에서 그저께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수입 물가 관리 위해서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본 내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수위원회 다 이제 그 선임이 관련 이제 정부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박 당선인이 또 어제 그런 말을 했죠. 환율 안정에 대한 환율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환율 안정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이 틀면서 개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그거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만 나왔고, 오히려 장은 다시 2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저는 그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면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은 확실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에서는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김주선 대리님은 이제 신정부가 출범된다면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신정부가 출범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적 1분기 1월 달에 들어와서도 작년하고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안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LG그룹 같은 경우만 대기업 중에서만 큰 그림을 제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밀었는데, 지금 이제 박 당선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방향들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국정 5가지 목표를 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당선자가 이제 오늘 제가 또 문화 콘텐츠 얘기를 할 텐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창의교육, 일자리 중심, 이렇게 맞춤형 복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몇 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정권 초기에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시작되기도 했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주가 3,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 날에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성동현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이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와 같이 발맞춰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충분히 좀 가능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차트를 좀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이제 증시가, 세계 증시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꼽았습니다, 많이들. 첫 번째가 이제 웬 환율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 실적이 4분기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적 같은 거는 결국에는 미국들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만 좀 준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N달러 이제 환율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N달러 환율입니다. 예, 지금 2월 들어서 약간 상승폭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무역 수지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엔화가 지금 이렇게 좀 강세에서 약세로 이제 좀 돌아간 거는, 예전에 그 안전자산 금이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강해지면서 일본 이제 엔화로 좀 자금이 몰렸다가 다시 약세로 가는 어떤 자연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너무 좀 상승폭이 좀 빨랐다. 그게 문제였는데, 그 상승폭도 좀 둔화가 돼서 지금 좀 자연스러운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일본 무역 수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선박, 우리나라랑 이제 경쟁 업종에 있는 그 발표를 좀 했었는데, 그런 수입 같은 것이 크게 대동소에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N달러가 일본 그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크지 않다. 결국에는 심리적인 영향이었다. 예, N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온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서 지금 장이 우리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이제 해소되는, 2월부터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점차 들어오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종목 선정 방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에 또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에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좀 두 가지를 이제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네. 특히나 어떤 거냐면은 이제 좀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 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같이 살든, 그러니까 두 매수 주체가 같이 사는 그럴 포지션도 있고, 아니면은 기관은 팔고 외국인 사든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을 사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엇갈린 지금 수급 행태를 지금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떻게 주가가 가느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반되게 엇갈리게 갈 때는 약간 좀 중소형주가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이번 주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기관이나 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말씀을 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가 1월 달에는 이제 다시 풀리는 구간으로 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단타로 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분들 많으시고,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탄력들이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그래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건드려 볼 만 하고요. 보면은 좀 관심 있는 종목은 뭐 아이센스라든지 우리 ENL, GD 같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좀 눈여겨 볼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 종목과 또 신규 상장주 세 가지 아이센스와 우리 ENL, GD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준선 대리님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역시 박근혜 정부 정책 수혜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사와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뜨고 있지만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도 업종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네.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번 주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99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전체 예산에서 1% 정도가 이제 문화 이쪽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1%대에서 1.04% 정도인가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박근혜 그 정부 그 큰 틀 5가지 안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것인데, 예산을 2%까지 늘린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 또 거기다가 지금 한류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뽀로로 이슈 때문에 또 종목이 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제2, 3 뽀로로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멘트도 했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뭐 갈 수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을 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중에서 실적이 또 받쳐주는 회사들, 단순히 제가 테마에 편승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계속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SM이나 YG 같은 경우도 일본에 특화돼 있긴 하지만은 뭐 아시아 전반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특히 이런 회사들 검토할 때 이제 일본 쪽이 워낙 다른 쪽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일본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드라마, 뭐 펜엔터테인먼트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겨울연가 필두로 해서 뭐 드라마에서 많이 한류가 시작돼서 이제 가수 쪽으로 왔는데, 이 부분 아직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테마로 부각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일회성 테마 재료들 뿐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면서 또 관련된 회사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종목도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선침의 관점에서 뭐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높은 시세도 뭐 나올지 않을까 해서 이쪽을 좀 언급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혜주, 특히 문화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YG 엔터테인먼트,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천하시는 또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동경 대리님께 무엇을 살까요 여쭤봤는데 종목이 테라젠 이텍스 들고 나오셨는데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좀 내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좀 흑자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바탕에는 결국에는 테라제니텍스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제 좀 꿈의 기술인데 유전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암이라든지 뭐 그런 희귀 질병들 그런 것들을 뭐 치료하고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로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를 좀 살펴보면은 김성진 박사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차병원이라는 암 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게놈 지도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만드신 분인데 2009년 초에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제약 사업에 이제 몰두를 했던 건 아니고 LCD 사업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요번 연도에 이제 접어버리고 LCD 사업은 이제 좀 이쪽에 잘 수익이 안 나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요번 연도부터는 아예 이제 제약 사업 쪽으로 유전체 사업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포커스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좀 가능하냐 이렇게 좀 봤을 때 회사 내에 지금 연구진들이 굉장히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대에서 저희 좀 공부를 하신 박종화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뭐 이성훈 박사라든지 김천원 박사 이런 것들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좀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연구를 좀 활발히 하고 있고 한 연 200건 이상 유전체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진을 바탕으로 이런 유전체 이제 해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헬로진이라는 이제 상품에서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유한영양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가가 이제 9,500원인데 유한영양이 8,0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200억 정도 네. 투자를 좀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영양이 왜 중요를 하느냐 이러면은 이런 헬로진이라는 상품을 팔 때 결국에는 연구를 잘하는 회사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게 이런 유통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골머리를 좀 썩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유한영양 쪽에서 다 그런 라인이 있는 거죠. 셀 라인이 이제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다만 이제 가격이 이제 한 이 헬로진 상품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좀 고가로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직 뭐 여전히 부담감으로 뭐 작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매출이 바이오 쪽에서 활발하게 좀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흑자 전환 좀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지금 실적보다는 기대되는 성장성이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좀 시세가 거래가 터지면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오늘 어느 정도 좀 팔 사람들은 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을 바로 거의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다음날 바로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한 5일선에 좀 닿았을 때 좀 사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 매수 가격은 9,190원으로 잡아놨는데 일단은 정확한 가격은 어차피 매일 이제 바뀌니까 이동평균선은 5일선으로 잡아가지고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선 121선을 타고 지금 우상향 상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 121선이 깨졌을 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장이 나왔을 때 한 5일선 부근에서 9,1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는 121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선 대리님께도 종목을 여쭤봐야 할 텐데요. 지난주와 같은 종목 YG엔터테인먼트 들고 나오셨어요. YG엔터테인먼트 3.4%의 수익이 나는데 지난번 목표가 개인적으로 8만 원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1차 목표가를 68,000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큰 시세가 날 경우에 8만 원까지 TP 타겟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고 일주일 목표가는 68,000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종가 68,000원이 도달을 했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엔화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싸이 열풍에 10만 원을 찍고 나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한 7만 5천 원 수준까지 왔다가 또 조정이 와서 지금 6만 원대 중반에 와 있는 상황인데 엔화 일본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수익이 쉽게 말해서 다른 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거의 뭐 3-4배 이상 항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로 한류 문화 산업 규모가 중국까지 합쳐서 다른 동남아 시장 합친 것보다 이제 일본이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엔 환율 하락하면서 같이 YG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지금 이 환율 이슈가 조금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고 첫 번째는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음원 최저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1월부터 음원들이 40%에서 100% 정도 인상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흔히들 가수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K-팝 스타에서 이제 나온 EI 가수가 이제 좀 있으면 컴백을 하고 그 빅뱅의 멤버죠. 멤버 한 분도 3월 달에 컴백을 하시고 싸이 특히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4월 달에 월드 앨범이 이제 제대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정도 가격대면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64,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가격을 설정하더라도 위에서 한 65,500원 정도에도 충분히 들어가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조금 바로 내일 시가로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세가 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74,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8만원 선은 만약에 싸이 부분이 조금 더 4월에 가까워 갈수록 부각이 된다면은 거기까지도 트라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내일 매수가가 또 내일 시초가가 매수가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비단 한류 열풍은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또 SM과 다른 엔터주에도 좀 상승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엔터주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엔터주는 좀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수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고 이제 제작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팬엔터테인먼트나 초록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가수들이 수익을 주로 내는 회사는 SM, JYP, YG 정도가 되는데 일본 쪽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M하고 YG는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SM과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SM의 주식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AS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김주선 대리님 종목은 들어봤고요. 성동경 대리님의 빙그레 AS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빙그레 주가를 일단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빙그레를 이제 추천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 종목, 역사적 신고가 종목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이런 좀 아이디어였고요. 결국에는 그런 역사적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어떤 뭐 이렇게 구조적인 좀 변화가 있다, 아주 큰 혁신이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지금 나오는데 지금 10,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21선을 크게 깨지 않은 선에서 오늘도 약간은 좀 하락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21선은 크게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 흐름에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역시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테라제니틱스 이제 수급이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이 지금 투신권에서 약간 좀 찰실한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로 보시는 분들도 좀 기회로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빙그레 신규 매수도 접근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동경 대리님, 또 동양증권의 김주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1일 오늘장 내일장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